색다른 시선의 메이저리그 이야기 헬로 MLB 함께하겠습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메이저리그가 이런저런 상들의 주인공들이 가려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가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수상이 시작됐는데 일단 제일 먼저 골든 글러브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주요 선수들이 이제 있는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역시 콜로라도의 놀란 아레나도 선수입니다. 네. 무려 7년 연속 골든 글러브를 수상했는데 참고로 이 메이저리그의 골든 글러브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수비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타격 성적이 떨어지는 선수들도 수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투수 부문에서도 이제 가장 좋은 투수가 아니라 수비가 가장 좋은 투수를 뽑는 거거든요. 진짜 글러브 쓰는 사람들만 받는 그렇죠. 상이네요. 골든 배트 이런 거 예,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애리조나 이번에 워싱턴과의 플레이오프에서 월드 시리즈에서 가장 호수비를 보여줬던 7차전 선발이었죠. 잭 그레이키 선수가 이제 투수 골든 글러브로 선정됐는데 원래 유격수 출신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제 투수 수비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참고로 우리나라 프로야구도 1982년 원년에는 투수 골든글러브를 줄 때 수비만 봤어요. 그래서 당시 초대 수상자가 오비베어스의 황태환 선수라고 아마 거의 모르실 거예요, 대부분의 야구 팬들도. 그 정도로 이제 수비만 봤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지만의 팀 동료인 템파베이의 키어마이어 선수가 중견수 골든글러브를 탔고 이 선수도 몇 년 연속 수상을 할 정도로 중견수 수비에선 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류현진 선수의 팀 동료인 류현진 도우미 벨린저 선수가 우익수 부분에서 골든글러브를 탔습니다. 역시 좋은 송구로 류현진 선수를 많이 도와줬던 그런 경험이 그렇죠. 빛을 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류현진 선수도 오늘 미국 야구 기자협회가 발표한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 최종 후보 3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MLB.com 홈페이지에 공식 발표가 됐는데요. 제이크 디그롬 그리고 맥스 슈어저 선수와 함께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 후보 최종 3인으로 공식 발표가 됐어요. 이 사이 영상 투표 같은 경우는 전미 야구 기자협회, 이 기자협회 소속인 기자 30명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사실 미국에도 기자 엄청 많잖아요. 이 30명을 어떻게 뽑느냐? 무작위입니다, 거의. 그래서 본인이 뽑힐지 안 뽑힐지를 이제 철저하게 투표 소위 말 추첨에 의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30명의 투표에 의해서 류현진 선수가 표를 받게 된다면 이제 아마도 아시아 최초의 득표로 이제 선정이 되겠죠. 근데 최종 후보에 들었다는 게 최소한 득표에 성공했다라는 뜻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소한 득표에 실패하게 된다면은 후보 명단 자체도 오르지 못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의 득표는 최소한 한 표라도 받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2000년도에 박찬호 선수 그리고 2001, 2002년도에 김병현 선수가 굉장히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선보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잘 던졌음에도 한 표도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류현진 선수가 이번에 최종 3인에 선정이 되면서 사이 영상 득표에 성공한 최초의 한국인 선수가 된 거예요. 참고로 이제 아시아 선수가 득표했던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1995년까지 올라갑니다. 95, 96년에 노모 히데오, 그리고 이제 2006년에 대만 국적의 왕첸밍, 2008년에는 마스자카, 2012년, 13년에는 다르비슈. 이 2013년에 굉장히 일본 선수들이 잘했던 애거든요. 그래서 우에하라 코지 그리고 이와쿠마 선수까지 이제 득표를 했고 가장 최근으로 넘어와서는 2016년에 뉴욕 양키 소속으로 다나카 선수가 이제 득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이 모두 득표는 했는데 1위 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거는 또 1위 표랑은 다른 얘기군요. 그렇죠. 1위 표의 경우에 이제 가장 가산점이 높은 득표인데 2013년도에 다르비슈 선수가 93점까지 받았는데 이게 전부 다 2위 표, 3위 표를 얻은 점수라서 1위 표를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좀 관심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30명의 기자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각 구단들을 담당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LA 다저스 담당하는 기자가 30명이 뽑힌다. 그러면 이게 약간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도 친분에 의한 득표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저스 담당 기자가 30위 안에 선정된다. 그러면은 1위표를 최초로 득표하는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해보게 됩니다. 자, 과연 최초로 1위표를 득표할 수 있을지 기대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진짜로 이제 사이 영상을 받게 되는 건 아무래도 류현진 선수보다는 디그롬 쪽에 가깝겠죠. 냉정하게 보자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류현진 선수가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이 평균 자책인데 이 평균 자책이 후반기에 들어서 류현진 선수가 많이 부진하면서 디그롬 선수와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닝 소화, 탈삼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그롬 선수의 수상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대로 성적만 보면 류현진 선수가 2위인데 이번 또 포스트 시즌 월드 시리즈까지 오면서 슈어저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이지 않았습니까?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슈어저한테 2위표마저 역전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적 안 당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투표는 포스트 시즌 이전에 이미 끝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의 슈어저의 매드맥스 활약은 사실은 이 투표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미리 투표를 해놓고 결과는 이제 봉인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는 14일에 발표하거든요. 참 이제 참고로 이렇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의 싸이 영상 관전 포인트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으로 1위표를 받을 수 있을까? 네. 그리고 2013년도에 다르비쉬 선수가 받았던 93점을 과연 갱신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은 1위표를 조금만 더 받아준다면은 2위표, 3위표에서는 류현진 선수한테 몰표가 갈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다 포인트 갱신할까? 사상 첫 1위표 한 표라도 받을까? 이런 점들을 좀 보시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담당 기자가 30명이 미리 뽑혀서 투표를 다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게 투표 결과가 공개될 때까지 그 명단도 공개가 안 되는 건가요? 공식 사이트에서는 원래 명단 자체를 공개를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개인별로 SNS 같은 거에다가 나 투표했다 이러면서 올리는 거는 허용하거든요. 아, 자랑하는 거. 그렇죠. 네. 자, 기대됩니다. 네. 물론 그분들에게 여쭤봐도 답은 안 해주실 테니까. 뭐 영어로 해도 아마 안 보겠죠? 그렇죠. 그분들도 나름 그 일이 걸려 있는 건데. 그럼요. 네네. 네, 결과 발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의 거취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사실 요즘에는 사이영 레이스보다 이 거취 문제가 좀 더 우리나라 팬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류현진 선수가 가지는 메리트가 뭐가 있냐면은 최대어라고 불리는 투수 게리 콜 선수보다 조금 더 저렴한 몸값이고 사실 3선발의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류현진만큼의 좋은 3선발이 없거든요. 포지셔닝도 잘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스포팅 뉴스에서는 행선지를 4개 구단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다저스에 남거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구단인 LA 에인절스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좌완 선발이 좀 부족한 미네소타도 이번에 포스트 시즌 올라올 정도로 강력한 구단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 방송에서 여기만은 안 가길 바랬던 또 텍사스가 후보로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류현진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좌완이다. 그리고 저번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했기 때문에 지명권 손실이 없다는 점. 네. 이런 점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는 다저스에서 만약에 재계약할 경우 3년 6천만 달러. 만약에 텍사스에서 계약을 할 경우에는 3년 5,400만 달러. 하여간 연간 2천만 달러 언저리의 금액을 계약할 것이다. 다만 이제 대부분의 계약 기간이 3년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나이가 좀 있잖아요. 33살. 그리고 부상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4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좀 지배적입니다. 자, 또 다른 상들은 뭐 주인공들이 가려지나요? 언제쯤 가려지나요? 저희가 이제 싸이 영상이 14일 날 발표된다고 했는데 네. 그 이틀 전인 12일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신인상이 시작되고 13일에는 감독상, 싸이 영상 14일 그리고 MVP, 대망의 MVP가 15일 날 발표됩니다. 이게 하루씩 발표를 하는군요. 그렇죠. 일부러 약간 좀 뜸을 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인상 같은 경우는 좀 재미가 없어요. 네. 피트 알론소 선수랑 알바레즈 선수가 각각 내셔널리그, 아메리칸 리그에서 거의 유력하거든요. 근데 이 감독상이 재밌는 게 이번에 월드 시리즈를 휴스턴과 워싱턴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두 팀의 감독이 모두 후보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후보 자체도 포스트 시즌 전에 정규 리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휴스턴과 워싱턴의 감독이 없다는 점에서는 사실 누가 뽑힐지에 대해서 현지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MVP 같은 경우도 약간 의견이 분분한데 벨린저 또는 랜던 이렇게 이제 현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고 내셔널리그의 경우는 아메리칸 리그는 원래는 트라웃이 굉장히 유력했는데 시즌 막판에 부상을 당했잖아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브래그먼 선수의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메이저리그 FA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류현진 선수가 포함된 FA 시장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대로 휴스턴의 게리 콜 선수가 가장 핫하고요. 이번에 또 좋은 피칭을 보여준 워싱턴의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선수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범가너 선수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풀리는데 이 선수가 좌완이잖아요. 그래서 이 범가너의 행선지에 따라서 류현진의 이제 운신도 약간 요동을 칠 것 같아요. 사실 메이저리그의 계약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뭐 팀 옵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팀 오퍼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아무리 잘했는데도. 그래서 뉴욕 양키스의 그레고리우스 선수 같은 경우는 팀에서 이제 옵션 퀄리파잉 오퍼 자체를 넣질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러키에 있는 이 테임즈 선수도 팀이 옵션을 포기하면서 FA로 풀렸습니다. 에릭 테임즈가 KBO 리그 NC 출신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미러키에서 이번 2020년에는 750만 달러의 금액으로 테임즈 선수랑 계약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바이아웃이라고 하는데 이 100만 달러의 금액을 지급하면서 테임즈 선수랑 결별을 택한 겁니다. 이제
돈을 주고서 바이하면서 아웃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렇다고 해서 테임즈 선수가 밀워키를 아예 떠나야만 하냐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750만 달러를 주고 2020년에 쓰는 거는 너무 비싸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일단 바이아웃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750만 달러보다 좀 더 낮은 연봉을 주면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가장 최근의 사례가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례가 있거든요. 올해 강정호 선수가 피츠버그에서 바이아웃 된 다음에 네. 다시 재계약을 했거든요. 더 낮은 금액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테임즈 선수가 이번에 밀워키에서 보여준 활약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왜 바이아웃을 했을까 의아한 우리나라 팬분들이 많았는데 아마도 금액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밀워키 구단이 그렇게 빅마켓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의 수단을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수랑도 미리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바이아웃 지불한 다음에 금액을 낮추는 건가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근데 물론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워낙 비즈니스 관계로 흘러가잖아요. 예. 근데 거액의 금액이거나 대물급의 선수면은 그런 식의 사전 미팅이 있는데 테임즈 선수가 우리나라에서는 대물이었지만 메이저에서도 그만큼의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 이 부분까지는 조금 의아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건 또 뒷이야기니까 일일이 알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제가 또 나중에 계약한 다음에 그 예. 부분을 또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알게 되시면 언제든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이죠. 자, 메이저리그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헬로 MLB KBS 정현호 스포츠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re you just another slave to the audio?